이런 기막힌 일이? 안녕하세요. 역사지존의 역사이야기 정유재란 하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만만하게 봤던 조선의 힘이 살아나고 명나라에서도 제독 이효성의 5만여 명의 군대가 참전하자 비록 벽제간에서 이효성의 명군에게 일격을 가했지만 이어진 행주산성에서의 패배로 외장 고니시는 명의 심의경과 강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오사카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날아온 명령서, 진주성을 점령하여 지난날의 수모를 갚을 것. 이에 따라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10만여 명의 일본군들이 진주성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진주성을 점령하여 호남 진출을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왜군은 1차 진주성 공격 때 목사 김시민을 위시한 관군 4천여 명과 백성들이 끈질긴 저항에 부딪혀 끝내 공략하지 못한 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복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진주성 안에는 조선군 3천여 명과 의병 3,000명 그리고 조선 백성 5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의 심의경도 고니시를 찾아가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명의 100만 대군으로 일본군을 모두 전멸시켜버리겠소라고 협박했으나 고니시는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텐데 라며 이건 우리 태압전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으니 정 그렇다면 진주성을 비워놓으면 우리가 며칠만 있다가 떠나겠소라고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성의 관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이곳을 점령 후 호남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지도 모르니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며 버티어 마침내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 3차례, 밤에 4차례, 날마다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성보다 높은 흑산 쌓고 위에서 조총 쏘기, 귀갑거를 이용한 성벽 허물기, 진주성 관민들은 모두 똘똘 뭉쳐 8일간이나 버텼으나 6월 29일 쏟아진 비로 성벽이 허물어지니 그곳으로 일본군들이 끝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왜군들은 수만 명의 진주성 백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의기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물에 투신한 것도 이때의 일입니다. 이후 이들은 남해 쪽에 외성을 쌓고 그곳으로 들어가 휴전만을 기다렸습니다. 협상의 두 당사자 명나라의 심의경과 일본의 고니시, 이들은 빨리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명나라 조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는 관백 히데요시는 무조건 철군하고 사죄할 것이었으나 일본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명나라 황녀를 일본 왕의 후궁으로 보낼 것,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또한 조선 8도 중 4도를 일본에 양도할 것, 너무도 현격한 양측의 요구사항에 심의경과 고니시는 강화는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사들 사이에 강화는 기정사실이고 언제 고구로 돌아갈 것인가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남해에 축성한 수십 개의 외성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었지만 명나라에는 이제 일본군은 다 철군하고 약간의 병사들만 남았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심의경과 고니시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여기서 강화 조약이 깨진다면 우리 둘의 목숨은 끝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들은 기상천외한 대사기극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항복했다는 가짜 항복 문서인 관백 항서를 만들며 베이징으로 보냅니다.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가짜 사신에게 일본군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며 영원히 조선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조하라고 하자 일본 사신은 황제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봉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명나라 황제는 히데요시에게 보낼 치규와 왕복, 왕관, 금인과 함께 책봉사를 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596년 오사카에서 명나라 책봉사인 양방형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견례를 올리고 책봉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히데요시 측근 유력 다이모 40여 명이 동원됐고 명나라 사신들도 자리를 꽉 메웠습니다. 히데요시는 명황제가 보낸 왕복과 왕관을 쓰고 나타나 한문에 능통한 승려 사이소 쇼타이에게 치규를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고니시는
미리 쇼타이에게 치규를 읽을 때 히데요시의 기분이 나쁜 문장은 적당히 꾸며서 읽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제안을 허락했던 쇼타이지만 치규가 너무 짧고 히데요시가 아무리 한문을 잘 모른다고 해도 글자 수를 모를 정도는 아니었고 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눈치 백단의 그에게 거짓으로 아랬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날 것을 두려워한 쇼타이는 그만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읽고 말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여, 나 대명 황제 만력제는 사신을 보내 그대를 일본 왕으로 봉하고 관복과 금인을 보내니 감사히 받을지어다. 그리고 조선 왕도 내가 책봉한 왕이니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여라. 히데요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안색이 하얗게 변하며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명예 황렬을 준다는 말도 조선의 사도 활약 문제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나를 일본 왕에 책봉한다고? 왕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지들이 뭔데 왕을 하라 말아야 건방진 것들. 고니시 유키나가 너는 활복해야 마땅하나 마지막 기회를 준다. 다시 조선으로 쳐들어가 이번에는 명나라도 한양도 가지 말고 오직 남해의 성에서 조선의 영험한 사도를 돌아다니며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적들의 수급을 가져오는데 목은 무거우니 코를 베어오너라. 이래하여 다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 정유재란이었습니다. 정유재란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쑥대밭이 되었으며 자그마치 12만 6천 명의 코를 베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 긴 임진왜란이 끝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많은 힘을 쏟은 명나라는 청나라에 망하고 전람복구가 이뤄지기도 전의 조선은 후금에 짓밟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